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 주 상하이 화동지역 지점장 홍정기입니다. 두 번째 중국 역사의 물류의 역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동과 서로 연결된 이 빨간 선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는 지금 21세기 우리 시진핑 체제에서 말하는 우리 1대1로의 지도, 현재 지도와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즉, 이 실크로드는 지금 이 그림은 거의 당나라 시대 때 이루어진 그림인데요. 이거를 지금의 중국 세계에서 중국의 중국의 드림으로, 차이나 드림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바로 지금 21세기의 중국의 1대1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는요, 당나라 시대 때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당나라 사람들이 만든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요, 옛날에 진나라 때부터 있었고요, 한나라 때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 보시면요, 위쪽이 지금 오아시스 길이고요, 아랫길이 초원길, 그 다음에 밑이 바닷길입니다. 옛날에 위쪽에는 유목민족,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오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 유목민들 중에서 특히 흉노족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무제가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장건이라는 사신을요, 대월지국으로 보냅니다. 이 대월지국과 손을 잡고 위에 있는 흉노를 막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장건을 대월지국으로 보내는데요. 이 대월지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하는 그 스탄 국가들이 바로 대월지국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장건은 실패합니다, 사실. 장건이 대월지국으로 가기 전에 흉노족한테 잡혀버리죠. 그래서 사실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 오아시스를 통한 한나라 시대 때부터 이미 이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길들이 점점 이어져서 당나라 때 드디어 양쪽의 모든 길들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당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나라의 만들었던 걸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서 바로 거대한 제국을 꿈꾸고 거기에 국제화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룬 다음에 중국이 택했던 세계화, 국제화의 바로 길이 바로 이 실크로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실크로드를 중국 물류의 역사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었던 건 아까 그 대월지국에 여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여기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수도는 타슈켄트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고속철을 타고 가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고대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사마르칸트가 지금 보시죠? 딱 실크로드의 중간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갔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사마르칸트에 아프라시압이라는 옛날 궁전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졌어요. 지금 다 허물어졌고 그냥 유적만 남아있는데,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 당시의 유물들, 벽화들을 보존을 해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게 그 아프라시압 궁전에 있는 한 흔적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너무 그림이 오래돼서 잘 안 보이시죠? 요걸 한번 흑백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깃털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깃털 두 개 달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조우관이 고구려의 정통 복식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마르칸트에 고구려 사신들이 이미 이 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다는 증거를 바로 우리는 사마르칸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당나라 시대의 이 거대한 제국의 힘으로 세계화와 국제화를 노렸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고, 지금 21세기의 1대1로를 꿈꾸는 중국의 1대1로의 지도는 이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물류의 역사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세 개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론이고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물류의 역사를 하는데 이런 지도를 하나 펼쳐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서쪽 끝에 짜위관, 가역관이 있고 동쪽 끝에 산하이관이 있습니다. 산해관이 있습니다. 뭐지요? 누가 봐도 만리장성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만리장성은 북방에 있는 민족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진시황이 쌓은 성벽인데 이게 무슨 물류냐? 이거는 성벽이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진나라는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진나라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전국에 칠웅이 있을 때 여기 부분이 연나라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조나라가 있던 자리고요. 여기가 바로 진나라가 있던 자리입니다. 각국은요, 위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목민들을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장성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이거를 엮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진시황이 이거를 만리장성을 지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 하나 사진을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역사를 얘기하다 생뚱맞게 이런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지도냐면요, 북미 지도입니다. 북미 지도. 북미 지도는 이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라는 캐나다 관통 고속도로입니다. 서쪽에는 밴쿠버 서쪽에 브리티시 컬럼비아부터 동쪽 끝에 여기 토론토, 오타와, 퀴벡을 지나서 저기 세인트존스까지 연결되는 장장 8,000km의 고속도로입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여기 워낙 좋은 곳이라서 많이들 여행도 하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기 밴쿠버 쪽을 많이 가시고요. 여기 토론토, 오타와, 퀴벡 쪽을 가시지 이 가운데는 아마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한 장 더 붙였는데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네이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차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표현은 그렇고 특히 미국 쪽에서 넘어가시다 보면은 아니 이렇게 한가한 고속도로를 이렇게 잘 꾸며놨나 할 정도로 풍경은 좋은데 차들이 별로 물동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8,000km나 했지? 라고 의아해했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1970년대 완공이 됐는데요. 시작을 할 때 1960 몇 년도에 시작을 할 때 그 당시에 캐나다 수상이었던 존 디펜버커라는 사람이 이 트랜스 캐나다를 만드는 목적을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The Trans Canada, 이 캐나다 하이웨이는요, was a milestone, 이정표가 될 거다. 무슨 이정표냐? Which increased Canadian sense of oneness. 캐나다 사람들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instilled, 스며들게 하는 거잖아요. instilled a renewed sense of national unity. 국가관이라는 개념을 주입시키는 symbolic value for Canadian, 캐나다 사람들의 상징적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모든 인구는 서쪽에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몇 개 도시, 그 다음에 토론토, 오타와 이쪽 몇 개 도시 이외에 이 중간 도시들은요, 기껏해야 인구가 10만 미만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모든 중간에 있는 국민들은 미국과 연결이 될 겁니다. 즉 캐나다라는 개념 자체를 못 잡고 다 미국으로 흡수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수상은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라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연나라, 여기는 조나라,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성이 있었어요. 만약에 연나라, 조나라 또는 기타 7웅들이 이젠 진나라가 통일했으니까 우리가 진나라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래? 그러면 내가 위쪽에 있는 북방민족과 손을 잡고 진나라를 쳐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물리학 역사 중에서 만리장성은요, 단순하게 북방민족, 물론 북방민족의 방어의 목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가도와 역참을 역할하는 커다란 물류의 역사였다. 여러분들
중국의 만리장성은요, 한 번도 효과적으로 중국의 북방민족을 막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당나라의 이세민도 선비족의 후손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송나라 다음에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몽골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까지 한족과 이민족이 교차되는 역사였지 한 번도 이 성벽이 북방민족을 효과적으로 막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건 상징적인, 아까도 캐나다에서 얘기했지만 상징적 가치였다. 그게 바로 중국의 물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리장성을 중국 물류의 역사의 커다란 하나의 시사점이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물류의 역사를 한 3가지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중국은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건설과 투자, 커다란 토목공사를 벌이는구나.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힘의 교두보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수나라의 경항문화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었겠죠. 두 번째, 그렇게 힘과 균형을 맞춘 다음에는 거대한 국가를 통해서 개방 정책을 통해서 국제화 및 세계화를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방과 소통을 통해서 차이나 스탠다드, 중국의 기준, 차이나 오더, 중국의 질서를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족을 지금은 이민족이라는 표현보다 타국가가 낫겠죠. 타국가에 대한 경계와 내부 통합을 위해서 내부 물류를 원활히 한다를 우리는 만리장성을 통해서 이 3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물류의 역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럼 중국의 철도와 항공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